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건 90년대 우리나라 도로 모습이에요. 좀 예전이라 생소하신 분도 계실 테고 막 추억이 돋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달리는 차들을 보고 있으면 요즘이랑 좀 다른 부분이 있죠. 네, 뭐 디자인이야 그렇다 치고 SUV들을 보시면 코시국에 마스크 쓰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철봉 같은 걸 하나씩 달고 있죠. 조금 어린 분들에겐 다소 생소한 물건일 수도 있는데 저게 캥거루 범퍼 또는 전투 범퍼라고 해서 80년대에서 2000년대까지 우리나라 SUV들에겐 거의 필수품이었어요. 지금쯤 많은 아재분들이 갤로퍼나 무쏘, 레토나 등에 달려있던 묵직한 요놈들을 생각하고 계실 텐데요. 원래는 북미권이나 호주에서 주로 사용하던 액세서리로 무스 범퍼, 푸시바, 불바, 루바 등으로 부르고 있는데요. 여기서 루바의 루가 호주어로 캥거루를 의미해요. 무스는 거대 사슴의 일종이고 불은 황소를 의미하죠. 이름에서 바로 유추할 수 있듯 야생동물이랑 충돌했을 때, 즉 원래는 로드킬 방지를 위한 액세서리예요. 아니 뭐 동물이랑 접촉사고 나는데 저런 철봉 같은 것까지 달아야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게 그런데 저쪽 동네에선 얘기가 달라요. 아까 무스 범퍼의 무스가 거대 사슴의 일종이라고 했죠. 우리나라의 고라니가 끽해봐야 10kg 정도인데 반해 무스의 경우 다 자란 수컷이 키 2m에 최대 700kg까지 나가기도 해요. 산업 현장에서 쓰는 지게차 중에 4톤까지 드는 종류가 있는데 이게 공차 중량이 600kg가 좀 넘거든요. 대충 감이 오시죠? 그냥 교통사고 나는 거랑 비슷해요. 실제로 사망률도 높을 수밖에 없는 게 충돌하는 순간 저 거대한 덩치가 보닛을 타고 넘어서 앞좌석 쪽을 덮쳐버려요. 때문에 이런 보조 범퍼를 사용해서 충돌 시 동물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충돌한 동물이 운전자 쪽으로 넘어오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대부분의 충돌 범퍼들이 이렇게 돌출된 모습인 것도 그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얘기한 걸 반대로 뒤집어 보면 우리나라에는 저렇게 큰 동물은 없잖아요. 고라니야 방금 얘기했듯 끽해봐야 10kg 언저리고 그나마 힘 좀 쓰는 멧돼지가 100kg에서 300kg 사이이긴 한데 앞서 말한 나라들보다 오지가 적은 우리나라에선 100kg가 넘는 대형 개체들은 사실상 도로에서 마주하기가 어려워요. 만약 차로 들이받더라도 운전석을 타고 넘어올 만큼 멧돼지의 키가 큰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보조 범퍼를 사용할 이유도 적은데 그 시절 우리들은 왜 너도 나도 다 달고 다녔을까요? 저도 이게 좀 궁금했는데요. 몇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일단은 당위성 때문이었어요. 아무리 SUV가 도시명으로 바뀌어간다 해도 사실 그 본질은 스포츠 유틸리티, 오프로드의 피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더군다나 90년대 초까지 지금처럼 세련된 디자인의 완전한 도시명 SUV가 없었어요. 애초에 우리나라에서 도시명 SUV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게 93년 스포티지 때부터니까요. 당연히 SUV와 철제 범퍼는 한 몸으로 취급받는 게 정석이었어요. 또한 외관상 미적인 부분도 컸어요. 철제 범퍼는 그 생김새 때문에 마초적인 오프로드의 느낌을 쉽고 빠르게 느낄 수 있는 부품이에요. 긴 말 필요 없이 이 두 사진만 봐도 느낌이 오실 거예요. 94년도에 나온 뉴 갤로퍼인데요. 둘 다 같은 차량이지만 철제 범퍼가 있고 없고 차이가 크죠. 부족한 2%를 채워주는 패션의 완성처럼 말이죠. 당시 SUV 차주나 매니아들이 가히 열광할 만했어요. 마지막으로 여기에 더해 무식한 방어력이 활용점정이었어요. 아까 앞서 말했듯이 대형 동물의 로드킬에 대비한 부품이잖아요. 어지간한 접촉사고 정도론 이게 기스도 안 나는 수준이에요. 바로 이런 튼튼한 내구성이 접촉사고가 많은 도심환경과 만나면서 성격이 좀 바뀌었어요. 이게 예나 지금이나 접촉사고 나면 여러모로 짜증나잖아요. 판금이니 도장이니 공업사 가서 처리할 걸 생각하면 머리도 아프고 지갑도 아파지니까요. 그런데 이 철제 범퍼를 달아놓음으로써 가벼운 접촉사고로부터 차를 보호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좋았던 시절도 다 지나가고 2000년대를 전후로 해서 이런 철제 범퍼들은 자취를 감추게 돼요. 지금 공도에서 이런 차들 거의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장점들이 많은데 왜 지금은 안 쓰는 건가? 슬슬 주제 의문이 생기는데요. 그 이유가 역설적으로 위험해서예요. 원래 범퍼라는 물건이 잘 찌그러져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충격 흡수가 제대로 발생해서 탑승자도 보호하고 부딪힌 대상도 보호하는 건데 소위 캥거루 범퍼란 보조 범퍼들은 너무 튼튼한 나머지 충격 흡수가 1도 안 됐어요. 내 차에 스크래치는 안 생기는데 부딪히는 대상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 말인즉 대인 사고에 치명적이라 보행자에겐 흉기 수준의 위협이었어요. 이게 스치기만 해도 골절이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운전자는 멀쩡했느냐? 또 그것도 아닌 게 차 대 차로 사고가 나더라도 나와 상대 운전자에게 충격이 그대로 전해지는 바람에 비교적 차는 멀쩡한데 내부는 진탕이 돼서 탑승자가 심각한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더기나 전신주같이 구조물에 박은 경우는 말할 필요도 없겠죠. 아마 군용차 타고 있다가 사고 나신 분은 격하게 아실 거예요. 군용차 범퍼도 오지게 단단하잖아요. 이게 무슨 무역지에서 발격 맞은 것도 아니고. 아무튼 이런 사고들에 대한 문제들과 더불어 에어백 작동에 방해가 되는 등의 다른 심각한 문제들까지 발생하면서 점점 위험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고 관련 규제가 도입되면서 2000년대를 기점으로 철제 범퍼들은 자취를 감추게 되어 지금 공도에 남은 차량 중에 그나마 이런 범퍼를 달고 있는 것도 규제가 강화되기 예전에 이미 형식 승인을 받은 차들로 보통 갤로퍼처럼 지긋한 연식이
방식의 아재차들이 대부분이에요. 물론 이런 차들 또한 순정으로 달린 것 외에 추가로 덧붙인다면 얄짤없이 불법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캥거루 범퍼처럼 보조 범퍼를 다는 게 무조건 불법이냐? 또 의외로 그건 아니에요. 보조 범퍼더라도 재질이 플라스틱일 경우 비교적 자유롭게 튜닝할 수 있다고 해요. 튜닝 과정에서 발생하는 별도의 승인 과정도 필요 없고요. 또한 철제 범퍼 자체도 불법은 아니에요. 저부터도 그랬지만 많은 분들이 불법으로들 알고 계시던데 도로교통법, 차량관리법 등등 여러 규정과 규칙에서는 철제 범퍼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항목이 어디에도 없어요. 다만 관련 규정을 철저히 만족할 만큼 안전기준을 까다롭게 맞춰야 하는데 그것부터가 너무 어렵다고 해요. 때문에 애프터마켓에 있는 다수의 제품이 안전기준을 못 맞춘 미달 제품인지라 사용하면 불법이 돼버리고 이게 점점 와전되면서 보조 범퍼 자체가 불법이라는 인식이 퍼지게 된 거죠. 관련 규정이 강화될 당시 차량 제조사들이 순정으로 달아주던 보조 범퍼를 안 달아주기 시작한 것도 이런 안전기준이 까다로워지는 바람에 제품화가 어려워진 부분도 있다고 하네요. 뭐 돈도 별로 안 되는데 까다롭기만 하면 관두는 게 맞긴 하죠. 암튼 추억의 캥거루 범퍼 얘기 어떠셨나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푸드르였습니다. 감사합니다.